이번에는 2.5.3번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2.5.2의 논리에서 이어졌는데요. 한 가지 조건만 추가가 됐습니다. 그 조건이란 바로 infimum of bn-an n이 자연수에 속할 때 이거의 infimum이 0이 된다 라는 조건이 추가됐고,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고, I 집합들이 이제 네스티드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서 도출되는 거는 어떤 싸이, 앞에서 증명했었죠. 싸이가 모든 IN에 대해서 공통으로 그 IN의 원소가 되는데, 그 IN, 그 싸이가 유니크하다, 단 하나만 있다 라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I가 쭈루루루 바뀌어도 그 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애 하나가 단 유니크하다는 거예요. 걔가 딱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. 앞에서 사용한 증명을 저희는 차용할 건데요. 이번에는 BN의 집합을 따로 정의를 해봅니다. 그러면 BN의 집합은 이렇게 N이 N의 자연수에 속할 때 얘의 인피멈을 에타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. 그렇게 보고 이제 앞에서 AN이랑 BN 간의 관계를 찾아봤는데,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AN이랑 BN을 직접적으로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고, 예를 들어서 BN이 어떤 AN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upper bound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AK의 upper bound라고 표현했었죠. 그렇게 했을 때 AK는 K 값에 상관없이 모든 K 값에 대해서 그 n이 고정됐을 때 bn은 AK 집합의 upper bound가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. 음, 마찬가지로 이제 AN도 BK 집합 AN도 BK 집합의 lower bound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BK 집합의 lower bound가 아까 에타라고 정의를 했고, AK 집합의 upper bound의 supremum이 저희가 싸이라고 정의를 했었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, 그렇다면 이 싸이랑 이 에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잘 생각을 해 보면은 어, 서로의 그 로어랑 어퍼 바운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AK에서 AK 집합은 현재 BK의 로어 바운드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에타인 거죠. 싸인 거죠. 그래가지고 싸이는 BK보다 작은 거죠. 이 AK 중에서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싸이고, 그게 BK보다 무조건 작은 거죠. 반대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그 AN의 upper bound가 지금 BK인데, 그 BK에서 제일 작은 게 에타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, 이게 왜 K야 이게 N이잖아요. 그 BK가 AN의 upper bound고, 그 중에서 제일 작게 될 수 있는 게 AN이기 때문에 AN은 에타가 되는 거예요. AN은 에타보다 작은 거예요. 그리고 AN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, AN에서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? 이 싸이니까 싸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, 아니면 반대 경우로 싸이가 에타보다 큰 경우가 말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A 이렇게 B가 되고, 여기 싸이가 되고, 뭐 이런 경우가 될 텐데, 그럼 여기에 어떤 원소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죠. 그 원소는 약간 모순적이게 되는데, 일단 이게 그 에타보다 크기 때문에 그 AN의 upper bound의 원소가 되기도 하고, 동시에 이 T라는 원소는 A의 AN의 집합의 원소가 되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T는 지금 현재
그 A의 수프리멈보다 작기 때문에 그 A의 수프리멈보다 작은 애들이 전부 A 집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. 그게 수프리멈에서 자주 사용했던 거죠. 만약에 그 수프리멈보다 작은 x가 있다면 그 x는 AN의 원소일 것인데 현재 t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t는 AN의 upper bound이고 동시에 AN인 contradiction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 경우는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관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받은 조건 2.5.3을 위해서 새로 받은 조건이 BN에서 AN을 뺀 집합들, 그러니까 디스턴스들의 집합의 인피멈이 0이라는 조건을 새로 받았었죠.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도출해낸 이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2.1.9에서 2.1.9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A가 있을 때, 그리고 이 모든 0보다 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만약에 0 A 엡실론이라면은 A는 결국 0과 같다라는 이 프로퍼티를 이용할 건데, 여기서 자리를 뭐만 바꿔줄 거냐면은 A를 사이 에타 마이너스 사이로 바꿔줄 거예요. 마이너스 에타, 그리고 그 엡실론보다 작은. 그러면은 여기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이런 에타가 항상 존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0 에타 마이너스 이필론 그리고 bm 마이너스 am, 어떤 임의의 m에 대해서 bm 마이너스 am을 생각을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upper bound의 한 집합과 lower bound의 한 집합 한 원소의 upper bound의 한 원소와 lower bound의 한 원소의 차이인데, 그게 아무리 작아봤자 이제 인피멈과 수프리멈의 차이보다 무조건 크겠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최소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얘는 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조건도 무조건적으로 만족하고, 그러면은 저희가 엡실론 조건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BM이랑 AM이 인피멈이 0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디스턴스가 엄청나게 작아져서 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엡실론은 실질적으로 모든 값을 취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얘가 0까지 인피멈이 0까지 작아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타에서 사이를 뺀 값은 얘보다는 항상 작아야겠죠. 그래서 이 부동식 관계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이제 이 힘을 빌려가지고 얘 엡실론을 여기다 세운 거죠. 왜냐면 얘는 조금 이제 성능이 의심스러우니까 걔보다는 더 확실한 BM-